2025년도에 성주운이 들어옵니다. 어떤 문서적인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 자, 근데 여기서 안 좋은 거 하나도 또한 반드시 겪는다. 하나는 내 건강수. 을사년이 좋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잘 지내셨나요? 네네. 이번 시간 주제가 2024년 하반기 79년생 양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 좀 어떨까요?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정직하고 좀 기본적으로 착한 스타일이야. 그리고 이렇게 평화주의자라고 해야 될까? 고지식하긴 하고 외골수긴 한데 좀 싸움을 싫어하고 모험을 별로 안 좋아하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성실하고 이런 기본적인 성향을 갖고는 태어나셨어. 근데 이분들은 뭔가 삶의 작은 불안도 못 견뎌 하시는 좀 그런 게 있어.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구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로에 뭐 이래서 문서를 잡을까 말까 이런 기로에 서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생각이 많아서 쉽게 딱 선뜻 결정을 못해.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고댕이 무서워 장못 담근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러다가 시기를 좀 놓치게 될 수가 있으니 내년에는 이분들 2025년도에 성주운이 들어옵니다. 성주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운은 나한테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잖아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한테 성주운이 들어오면서 여성분들한테도 운이 들어옵니다. 오기 때문에 어떤 문서적인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식구가 늘어나는 개념이 될 수도 있어. 그것도 문서라고 보거든요. 인간이 늘어나는 것도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문서라고 봐요. 그것도 인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집만 뭐 부동산 이런 것만 꼭 문서라고 볼 수 있진 않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어. 그러면 직장적인 어떤 부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승진도 옛날에는 벼슬이라 그랬단 말이지. 그럼 벼슬을 다는 것도 옛날엔 돈보다 벼슬이 최고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에 좋은 거는 반드시 하나를 겪는다. 자, 근데 여기서 안 좋은 거 하나도 또한 반드시 겪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내년에는 좋은 깨끗한 진짜 흰색의 운이 들어온다면 그 반대로 검은 안 좋은 것도 그 반대로 같이 5대5로 같이 들어온다. 그럼 하나는 반드시 좋은 거 어떤 문서적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기운이 먼저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거. 하나는 내 건강수. 이분들은 기미라는 이 생들이라는 이 자체가 토의 기운이 많아요. 그런데 물론 연월일에 따라서 조금의 뭐 어떤 분은 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어떤 분은 물을 더 많이 가질 수는 있어. 근데 어떤 토의 기운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많이 깔려있는 분들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내년 을사년이 그렇게 썩 사실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58세 을미생 양띠분들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의 을사는 불의 기운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기미도 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마른 땅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작은 토지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큰 토지가 될 수도 있어. 이 기운에 나한테 영향력은 생긴다. 어떤 마찰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건강적인 어떤 부분을 조금 이 기미라는 자체가 내 몸에 흉터를 지닐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을 갖고 있어. 흉터라는 거는 수술을 얘기를 하는 거야. 다쳐서든 질병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서 수술이 생기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 그러면 자, 이런 분들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반기에 내가 뭐 시술을 할 일이 생겨. 그러면 시술 또한도 하반기에 미리 하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하거나 미리를 해라. 병원을 가서 미리 도장을 찍고 와, 한마디로. 그리고 성형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반기에 그러니까 양력으로 10, 11, 12월 달이 하반기잖아요. 이때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1, 2, 3 안에 그러면 설을 얼추 끼고 이제 음력으로는 2월 달 영등 달까지 요 안에 뭔가 성형을 또 하신다든지 뭔가 시술을 하신다든지 이런 거를 좀 하시고 나는 그런 거 저런 것도 계획이 없다. 그러면 아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 한 달에 한 번씩 영양제를 맞으러 가더라도 내가 일부러 가세요. 병원을 가서 일부러 내가 내 발로 찾아가서 영양제를 맞더라도 도장을 찍고 오란 얘기야. 내가 병원을 갔다 왔구나 라는 거를 도장을 찍고 와. 그게 진짜 무시 못해. 그런 거는 일상적으로 내가 돈 안 들이고 물론 병원에 가면 돈은 들지만 그 정도 돈만 들여서 할 수 있는 예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이분들이 또 내년에 삼재라고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 삼재를 올해 풀어야
되나요? 동지 섣달, 우리 동지 팥죽 먹는 동지달 있잖아요. 동지달 기점으로 해서 2025년도 이제 설날 그때 안에 푸는 게 사실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돼. 예를 들어서 뭐 3월달에 하면 안 되냐, 뭐 4월달에 하면 안 되냐, 아니면 뭐 10월달에 하면 안 되냐, 안 될 건 없어 사실. 근데 가장 좋은 어떤 시기적인 걸 얘기를 하자면 동지섣달. 어떤 분은 근데 동지섣달이 뭔 달인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 동지 팥죽 먹는 달이 동지섣달이다. 그러니까 동지달이야. 섣달은 12월 달을 섣달이라고, 마지막 달을 섣달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동지섣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동지 팥죽 먹는 날 기준으로 해서 설날 오는 그 기준까지 미리,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 미리 삼재를 뭔가 막아 가시든지 부족으로도 간단하게 막아 가실 수 있는 분들의 사주가 있고, 예를 들어서 주사만 맞아도 되는 사주들은 부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닌겔 정도는 맞아야 된다. 그럼 그런 분들은 좀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사주는 다 봐야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 가셔서 내가 미리 무당이 어두운 길에 초롱불을 들고 여기에 돌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피해서 가면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지달, 그러니까 음력 11월, 음력 12월 이때 풀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력으로 11월 달, 그리고 음력으로 12월 1월 이렇게 딱 3개월 안에 미리 푸는 게 좋죠.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 왜 맞습니까? 독감을 내가 걸린다 할더라도 약하게 넘어가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이분들도 그 성준 네. 이 아까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삼재와 성준이 같이 들어오면은 어느 기운이 더 강하게 들어올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5대5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흰색, 내 운은 그냥 흰색 깨끗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내 삼재는 그냥 검은, 우리가 삼재 판란이라고 하잖아요. 8가지의 재액을 겪는다 그래서 판란이라고 하는 건데, 이 8가지를 다 겪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가지만 겪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달라요. 환경에 따라 사주에 따라 다 다른데, 이 중에 뭔가 하나와 또 내 좋은 이 운기와 같이 맞물리는 형국이다. 그래서 좋은 거와 나쁜 거가 같이 동시다발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무튼 여러분, 삼재가 들어와도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으시고, 운은 들어왔으니 받으셔야죠. 받아서 좋은 운기로 흘러가시면 또 괜찮다고 보니까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